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고3 딸, 고1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6월 19일 날 교실에 있는 한 친구가 공업용 칼을 들고 저희 아들의 팔을 그어서 25cm가 찢어지고 60바늘 이상의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그 칼부림을 한 이유는 수업 시간마다 고1 학생이 수능 문제집을 꺼내서 수능 문제집을 풀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펴라, 문제집을 넣어라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계속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언쟁하며 선생님을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수업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될 반 친구들이 책 넣어라, 선생님한테 욕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5월부터 가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공업용 큰 칼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칼을 들어 보였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조용히 하라고 했던 친구를 칼부림을 하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던 저희 아들이 칼 집어넣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쫓아와서 칼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께 호소했습니다. 5월부터 공업용, 어떻게 보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칼을 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아이가 5월부터 수업 시간 중에서도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드르륵거리고 친구들을 위협했을 때 왜 지도하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이곳을 보냈는데 보호뿐만 아니라 가르침도 우선이지만 첫째가 안전과 보호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에 보호자가 그 학교의 수십 명의 교장, 교감 선생님,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보호자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과 그 칼부림을 보았던 친구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인권이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그 인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 인권 조례가, 그 인권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그 아이한테 칼부림을 당한 이후에 화가 나서 2대를 때렸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8월 10일 날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열렸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결과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체 가해가 이루어졌으니 같은 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김혜영 교육위원님한테 사정했습니다. 꼭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정말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고 싶어요라고 외쳤고 친구가 좋아요라고 외쳤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도대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곳, 피해뿐만 아니라 평생 흉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엄청나게 흉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또 썼습니다. 그럼 저는 그 학교에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인권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바르게 교육시켜 주시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인권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사생활의 자유, 학생 인권조례, 사생활의 자유 때문에 소지품 검사 학생 동의 없이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 마약 사범이라든지 흉기 낭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지품을 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엄중히 받아들여서 서울시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립초등학교 현재 교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손동민 과장님도 솔직히 학생인권조례를 만드신 분은 아니셔요. 그래도 열심히 이제 교육에 위반 행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또 해주시면 힘이 더 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요. 이게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립할 수 있으면 안 되는 인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보편적 인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그 서울시교육청의 그 교사 인권 역량 그 자료를 보면 교사와 학생이 좀 이분법적인 잣대로 나뉘어져서 교사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권 옹호관님들이 이렇게 조사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모욕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학생의 인권이 있지만 교사의 인권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강화되기 전에는 학생인권 이런 조례 때문에 되게 소가리를 하시는 선생님이 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우리 옹호관님들이 다 조사관님들이 계신데 우리 분기별로 가정통신문을 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너희들 인권을 찾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어느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인권이 유린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현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자녀를 기르는 그런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성인권 부분이 제일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과장님들도 아실 텐데 지금 22년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10회기의 성인권 교육을 각급 학교에 한다고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서 주대로 하는 은땡구에 어떤 청소년 성무단 센터 거기에 탁땡땡땡 거기에서 주로 하는 그런 청소년 성무단 센터를 보면 여기 106쪽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그런 식으로 성무단 센터에서 이런 외설적이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어떤 조기 성애화를 시키는 그런 음란물 수준의 교육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거기에 또 저희가 불을 지폈던 것이 우리 여가부의 나다움 책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거의 일액션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좋은 일이니 너희들 해보라는 그런 정말 외설적인 그런 체위가 나온다거나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그게 우리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게 있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도 공모해서 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또 청소년 성무단 센터 또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걸 또 23년도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 10획이라고 하는 교육을 서울시에는 각급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건 되게 뭔가 좀 제대로 교육적인 어떤 역량이 있는 기관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검증하셨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걸 잡아주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18년도 19년도에 청소년 성행위 실태 조사 보고를 하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문해력만 있는 분이시면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 성교육 강사는 자꾸 13.6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관계 연령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매체에도 나오시니까 이런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맞다고 저희가 자꾸 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검증하셔도 또 같은 그 센터에서 왔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아까 학교장 권리의 재량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학생 생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교육청에서는 학기별로 그 학생생활 개정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가? 특히 핸드폰 그런 이렇게 수거나 핸드폰 사용 제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게 의무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마른 권고지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학생생활 개정 관련해서 재개정을 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말한 것이 좀 현장에서 괴리감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이 두 가지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 기타 나머지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학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매해 어느 정도 이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그런 괴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요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아니 잠깐만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어머님, 지금 그 손동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9월 1일부로 학교로 가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당연히 교육청 담당 과장으로서 그에 따른 어떤 답변은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토론회 관계상 가시기 전에 인수인계 분명히 하셔서 오늘 짚어주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가신다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인수인계 똑바로 하셔갖고 상임위 때 질의를 하는 것에 따른 답변 그 준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교육문화연구소 법률팀의 윤장효 팀장이라고 하고요. 18개월 딸아이 아빠입니다. 예부의 학부모인데 오늘 토론회 저 자료 중에 116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 학생인권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어 왔는가, 그 배후에서 어떤 단체, 어떤 집단이 작용을 했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특정 말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교사 노조가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더 김혜영 의원님께 간곡히 미래의 학부모로서 또 서울시의 교육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에도 지금 이 단체, 이 집단들, 이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정치 이념을 교육하고 있고 잘못된 비혼도 가족이다, 1인구도 가족이다, 동성도 가족이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잘못된 가치관 교육, 잘못된 아까 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잘못된 성교육이 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후에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 후에도 대체 조례안도 이제 내주신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여기에 특정 정치 세력이 맑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이념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사실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전한 가족관, 건전한 성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장치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은선 변호사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균형돼야 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교육이 발전이 되는데,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저희 집 근처 이제 서희초 교사 사건을 일으키면서 저희 집 근처 다니면서 조화를 많이 보고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교육을 견제할 수 있고 이 잘못된 성교육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체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드시 교육 현장에 의견을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제도화, 명문화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흐트러짐 없이 오늘 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천만 서울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